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TV 생중계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재판과 두 차례 평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예술단의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향후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 또한 주목받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했는데, 3월 27일 뉴스 리뷰에서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은 최근 소원했던 북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라인이 대북 강경파 인사로 교체되면서 중국도 앞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8일 뉴스 리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양국의 매체를 통해 동시에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매체는 이번 회담을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내용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용의를 재확인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도 대화에 나선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고 전했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정부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의 결실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비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주민 동요 등을 우려해 앞으로도 언급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뉴스 리뷰에서는 이번 방중 기간 김정은 부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환대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과 베이징에서의 기차역 영접과 중국 최고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환영 만찬 등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각종 행사 때마다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펑리 위안 여사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박 4일간의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 일행의 동선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방중 마지막 날 시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 부부를 배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중 동안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을 최고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했다는 북한 언론의 평가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리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과거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의 상황과 유사하고, 평소에는 비행기를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특별 열차를 이용하고 2011년 아버지가 묵었던 숙소에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중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붙인 점 역시 유사한데, 김정은 위원장의 철저한 따라하기식 행보에는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리뷰에서는 3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선대의 유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에게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합법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 완화도 회담 의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답방 요청을 시 주석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뉴스리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선대와 비교해서 북중 관계가 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중국 방문으로 또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양쪽 모두 필요한 정상회담이었고 중국은 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차이나 패싱이 두렵고 북한 또한 세계적 대화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향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또는 확대를 주된 목표로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옹호하며 즉각적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북미 간 담판이 깨어지고 중국이 북의 경제적, 외교적 활로를 보장하는 대결 구도가 존속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뉴스리뷰에서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고 그간 최대 압박 제재를 통한 대화 분위기의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을 사후에 미국에 알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당국의 속내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초강경파인 존 볼튼을 협상 정면에 내세운 미국과 오랜 동맹이자 후경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예봉을 피하려는 북한 사이엔 벌써부터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리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는 크게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됐고 북중 정상회담까지 전격 열렸지만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국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여기에 중국까지 본격 참가하게 되면서 일본의 역할을 찾기 어려운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북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는 해당 보도의 양이나 접근 방법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외교 회담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연합뉴스TV의 보도는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회담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여러 현지 특파원을 활용한 입체적인 보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관련된 외교적 쟁점이나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적절한 해석들이 포함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적 역학관계에 대해 시청자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보도였다는 점에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관련 쟁점들에 대해 짚어보는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 뉴스와치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유지돼야 하고 민주국가에서 경찰이 구속 절차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실효적으로 도입하면 수사권 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계기관들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협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뉴스와치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고 최근 수사권 조정안 마련이 본격화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이 철저히 소외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수사권 조정이 오랜 동안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문 총장 사이의 정면 출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월 30일 뉴스와치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반발에 대해 나온 경찰의 공식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의 조정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영장 청구 이의 제기 등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검찰에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대신 국민을 내세우며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뉴스들은 주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주장과 반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은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특정 집단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이에 따른 남용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번 사안을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 위주로 다루기보다는 권력의 독점과 남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건전한 토론으로 이끌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는데요.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뉴스의 맥을 짚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짚어보고 한 주간의 기업 동향 그리고 미투 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정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다루어질 만큼 양국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다는데요. 이를 두고 기자는 리비아식 비핵화라고 설명했는데 나라별 다양한 방식의 해법이 제시된 만큼 리비아의 협상 사례와 현재 미국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 등을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라고도 불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 방문 직후 그동안 고수해왔던 단계적 동시 조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면 협상을 파기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해온 만큼 이러한 살라미 해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온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비핵화 선언을 받아낸 뒤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톱다운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각자 상반된 해결 방식을 내놓은 만큼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중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의지와 협상 능력이 모두 있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고일한 기자의 마무리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기상도에서는 한 주간 기업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맑은 기업으로는 철강 회사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을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물량을 30%나 줄여야 하고 기존 반덤핑 관세도 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반덤핑 관세도 그대로죠.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를 종식시키기 위해 글로비스의 지분을 팔고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데요. 송수가 몇 조 원 들여 지분을 사는 동시에 1조 원 넘는 세금을 내는 건 재계에 전례 없는 일이라 합니다. 1조 원 넘는 세금 내는 건 재계 전례 없는 일입니다. 흐림 기업으로는 한국 GM그룹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GM은 3주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GM 본사의 최후 통첩과 이에 대립하는 산업은행 때문에 아직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외교 구실을 맞추느라 부채 비율 산정이 힘들 정도의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는데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의 후폭풍으로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란 결론 나왔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은 채용비리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흐린 한 주를 보냈고요. 또 11개의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적발돼 17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불 약값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인에서는 2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사건들을 짚어봤습니다. 배우 곽도원 씨가 이윤택 전 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 쪽이 즉각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진실게임의 결과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또 가수 김은국 씨의 성폭행 여부도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가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봉주 전 의원은 미투 폭로 이후 줄곧 결백을 호소해왔지만 호텔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나오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해당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지 하루 만에 하지만 성추행 여부는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미투 폭로를 감시하는 유투 활동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익명 미투 운동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과 그 자세한 과정이 소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 내용을 대신 폭로하는 아우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사회의 자정작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게임이나 아우팅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미투 운동이 확산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잘 봤는데요. 명품 리포트 맥의 경우에는 3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다룬 여의도 족집게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오랫동안 끌어왔던 북핵 문제를 마무리 짓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확정이 되면서 언론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의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앞으로 펼쳐질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그리고 방향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7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주요 의제를 좀 짚어주시고요. 또 현재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오는 27일에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선언과 고위급 회담에서 이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언론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사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주요 남북 합의 중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된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4 남북 정상선언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입장은 14 정상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까지 합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이 1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남북 간의 포괄적인 논의를 할 방침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은 사설을 통해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단계적 조치하면 비핵화 해결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미 관계 개선 시도가 핵 개발을 하려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4.27 남북 정상회담 세계사적 변화 준비해야라는 사설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5월 중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는 사설을 통해서 비핵 열차 운전자인 문 대통령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평화 이벤트도 좋지만 북한 비핵화가 핵심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한미 공조부터 튼튼히 해야 하며 그 기조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포괄적인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또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전처전이며 1라운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모든 언론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의 움직임도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변국의 반응 또 우리 정부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7년간 은둔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릴레이식 정상회교에 나서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일 우군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또 제재 완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전제로 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상들이 직접 나서는 정상급 다자 외교의 형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가 짜증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처럼 단칼에 해치우려는 심산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한사코 만나려 한다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소외당하는 분위기를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한반도를 둘러싼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에 앞서 북중 정상을 해내면서 게임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와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베이징으로 불러들여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이렇게 각자의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보도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흐름이 있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핵심은 결국에 비핵화인데요.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방법에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국내외 주요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 4.27 남북 정상회담과 또 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 또 북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는 일괄 타결을 은유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비롯해서 선 핵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 그리고 단계적 핵폐기 방식인 이란식 해법 등을 들어서 여러 북핵 해법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이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행동 대 행동을 입각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김 위원장의 해법 중에서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와 평화 체제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행 해결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적 접근은 비핵화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이른바 이란식 해법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이 하나인 미국이 이 이란식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언행을 유추해서 이란식 해법에 대척점을 두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선 핵 폐기 후 보상으로 불리는 이 리비아식 해법은 먼저 핵 프로그램과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한 후에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언론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란식 단계적 비핵화를 선호할 뿐 아니라 최대한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서 합의하고 또 이행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살라미식 해법을 추측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과 리비아 사이에서 북한식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CNN은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해빙 모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전에는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를 의제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AFP는 지난해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화해가 시작됐다고 소개를 했고요. AP는 이번 북한의 대외 전력 변화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 언론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보도 방향 그리고 태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핵화가 실현이 된다면 우리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있는 통일에 대한 바탕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은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득과 실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기사를 보도할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외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전문가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선별을 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기사를 분석하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의 경향에 따라서 보도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무게중심을 잡고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득을 잘 고려를 해서 그 바람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통일이 걸린 이번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